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갭 다운 이후 외국인들이 현 선물 매도로 줄창 눌리면서 287선까지 밀렸지만 오후장 들어서 홍콩이 코로나 방역 완화 소식에 나름 강하게 반등을 주었습니다. 미국 증시 또한 장 초반 1% 넘는 그런 급반등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변동성만 죽이고 도루묵이 되었죠. 여전히 채권 시장이 계속 눌리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대응책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이 갭 다운은 전일 오후장을 워낙 눌러놓아서 조금만 눌러놔도 갭 다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해외 시장이 눌림에 비하면 갭 다운이 과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12시까지 3천억 가까운 현물 매도를 하고 선물 또한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선물 베이시스를 기록할 정도로 강하게 눌렀죠. 물론 오늘이 위클리 옵션 만기인지라 장 초반부터 개인들이 위클리 콜 옵션에 몰리면서 지수의 하락이 더 강해진 면도 있겠습니다만 변동성이 흐름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장이었고, 그리고 또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 또한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닌 그냥 통상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먼슬리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4만 계약이 넘는 풋옵션을 매수한 것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수 행사가는 극외가에 쏠려 있어서 수치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당장 내일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눌리던 시장은 오후 1시 5분 287선을 살짝 깨면서 언더 슈팅을 준 듯 했는데 난데없은 급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콩이 방역 완화 지침이 전해졌다는 소식에 홍콩 증시가 급등을 하게 되고 외국인들은 4천원 넘게 매도했던 선물을 빠르게 걷어서 사실상 종가상으로는 중립으로 맞췄고 또 현물은 12시 이전까지 매도를 하고 12시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매수로 전환했던 것을 속도를 내서 종가상으로는 현물을 사실상 매도한 것이 없게 다 치워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빠른 선물 매도의 청산으로 오후 들어 베이시스는 좀 더 개선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위클리 옵션 만기라 개인이 콜 옵션을 모조리 죽이는 선인 288.61 사실상 287 콜풋 둘 다 죽여서 끝난 셈이 되었습니다. 이틀 연속 시장이 고점을 찍고 눌려서 사실상 고가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빠진 셈인데 아직은 반등이 레인지 내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으며 금요일 시장이 본격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은 큰 윗꼬리를 달고 눌렸지만 주봉 마감을 하루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금요일 우리 시장이 추가 하락 대신 점진적 상승을 하여 어떻게든 290선 이상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다음 주부터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눌렸던 상품 가격들이 조심스럽게 리스크 온을 보이고 있으며 유로화를 포함한 비달러 바스켓 또한 장중에 눌리긴 했어도 여기서 아래로 부러지기보다는 그동안 오래 지속되었던 달러 강세의 마무리를 보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후 5시 좀 넘어서 일본 재무상이 이런 얘기를 했죠.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엔화 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을 시도했는데 그래도 150엔을 깬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말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 일시적인 언더슈팅을 허용할 것인지 이제 주말을 하루를 앞두고 있죠. 근데 일시적인 언더슈팅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150엔을 철벽으로 강한 반등을 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 휴장일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변동성이 얼마 빠지진 않았지만 오전장은 조용히 보내는 상황에서 저녁 7시 반 트러스 총리 사임 가능성이 스팟 뉴스로 전해지면서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강한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밤 9시 30분 총리가 사임하자 기가 막히게 셀링 더 뉴스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달렸던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다시 처박혀버리고 맙니다. 이후 미국 세션이 시작된 이후 보리스 존슨이 컴백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비달러 통화들이 다시 2차 랠리를 시작했는데 또 아쉽게도 주가 지수 상승 멈추자 비달러의 상승도 멈췄고
이후 0시 넘어서 이 채권 시장이 눌리기 시작하자 강세를 보였던 통화 시장도 또 주가도 모두 하락해서 지역별로는 주가 지수가 보합권이나 마이너스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비달러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오지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했지만 향후 시장이 의미 있는 반등을 하게 될 경우 탄력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오지달러를 두 차례에 걸쳐 매수했는데요. 구리가 오늘 장중에 3%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톤당 7,550달러 선에 안착을 했어요. 이는 홍콩이 방역 완화와 함께 중국 증시가 반등하자 그러지 않아도 LME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숏 포지션들이 빠르게 커버를 하면서 올라왔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원자재가 올라오게 된다면 오지달러도 최소한 바닥을 형성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포지션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다만 미국 국채가 문제인데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컨센서스까지 그냥 5%대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4%대에서 채권 매수에 나선 이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전일 눌림으로 채권 시장 분위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트러스 총리 사임으로 시장이 좀 반전되는가 싶었더니 밤 12시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올해 금리를 4%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채권 손절매가 나왔어요. 피복 같은 거 기대하지 말란 거죠. 그에 따라 장중에 튀어올랐던 비달러들 다 도루묵이 됐는데 주말을 앞두고 채권 시장이 한 번 더 눌리면 투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이제 그 선물이 5%에 도달했어요. 그런 이상 채권 숏을 더 잡기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것은 곧 채권이 단기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에 더해 증시 또한 이 채권 이슈로 더 밀기는 이젠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오후장에 홍콩 이슈로 일시적 급등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서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본장 개장 후 테슬라가 무려 마이너스 6% 이상 하락해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이후 강한 상승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스트레이트 상승하면서 나스닥 기준 플러스 1%를 넘긴 11,300포인트에 안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상승한 동안 변동성도 고르게 하락해서 드디어 29포인트대로 변동성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장 초반의 상승은 인덱스 매수로 고르게 올라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강했어요. 하지만 유럽 세션 끝나고 새벽 1시에 필라델피아 연준이 패트릭 하커 총재가 연말까지 4% 후기 웃도는 금리 인상 이야기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먼저 스탑로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비달러 통화 바스켓도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주가도 이후에 반등 한번 없이 줄줄줄 밀리게 됩니다. 나스닥의 하락은 새벽 3시 반 정도 11,050선에서 멈추긴 했어요. 근데 이미 시장이 죽은 상황에서 반등을 한 게 해수기 제한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장 마감 후에 스냅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무려 27%, 마이너스 27%를 밀게 돼요. 시간외에서.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메타 플랫폼스도 장 마감 후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걸로 나스닥 선물이 확 밀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다시 1750선까지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지만 가능성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봉 상승을 모두 반납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 정도 하락을 줄 모멘텀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다고 봐요. 실적 시즌에 어쩔 수 없이 개장 전과 마감 후에 이렇게 실적 발표로 급등락이 있을 것이야.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시아 세션에서 CTA들이 이제 언더슈팅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포지션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주 주봉을 윗꼬리를 만들 망정 양봉으로 지켰는데 성공한다. 그러면 저는 전진석 상승 계속된다고 봐요. 개별 종목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AT&T 그리고 IBM 이런 구경제 주식들이 강하게 튀었습니다. 호실적 발표가 원인이긴 하지만 둘 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야 이거 실적 우려가 과했던 종목은 반발 매수도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코노코필립스라든지 또 엑소모빌 같은 기름 주식 중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유가는 고점을 찍고 밀려버렸어요. 만약에 기름값이 계속 하락이 된다면 이들 기름 주식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뭐 다음 숏 종목 중 기름 주식들에 대해서 숏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름 주식은 유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름 선물에 숏을 잡아서 해지를 해놨죠. 그래서 저는 유가의 하락과 주가의 하락은 점점 괴리가 커져갈 것 같아요. 물론 실적 발표 후에 K세론 같은 그런 잘 나왔어 실적? 그러면 매도해야지.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지만 신고가를 치고 있는 기름 주식을 당장 숏으로 보는 거는 전 위험하다고 봐요. 자, 변동성은 오늘도 하락해서 드디어 종가상으로 30포인트 이하로 하락했는데 주가가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하락했고 특히 장마감 무렵 아주 작은 반등에도 변동성이 강하게 부러지는 것을 보면 저는 시장이 바닥이 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강보와 마감했지만 이후 시장이 하락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바닥 다지기를 할 것으로 봐요. 하지만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주봉상 285선 이상에서만 마감한다면 저는 상승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황이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오전장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지만 마찬가지로 갭 다운이 과하게 나온다? 그럼 저는 똑같이 저점 매수로 대응할 계획이에요. 특히 점심 이후에 시장이 반전에 성공해서 290 또는 심지어 292선까지 올라간다면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승 형태로 진행 중이라고 보는데요. 아직은 시장이 세타의 영향권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눌림시 콜옵션 매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나스닥 롱을 계속 홀딩 중입니다. 비록 오전장이 상승 수익은 모두 반납하긴 했지만 아직 나스닥을 숏으로 돌리기에는 저는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다고 봐요. 실적 발표 시즌이 흔들림은 어쩔 수 없이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전장 급등의 롱 포지션을 일부 줄이는 것이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딱히 줄이지 않고 대응 중인데요. 마찬가지로 오지달러 롱 잡은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 홀딩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더럴 펀드 레이트 FFR 선물이 지금 5% 넘겼어요. 그런 마당에 달러 강세와 채권 하락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마지막으로 엔화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150엔 됐으니까 BOJ가 시장에 개입할 거야 이렇게 보초병 서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 이야기하면 시장 개입이 있어서 2엔 정도는 크게 움직이게 할 수 있어도 그게 추세를 바꾸는 데는 힘들다고 봐요. 차라리 150엔을 크게 깼다가 멈추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게 더 낫고 저는 미리 들어갈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한하게 제가 BOJ랑 맞짱 떠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개인 취향 문제인데 시장은 포인트 피겨 같은 특정 가격 150엔 이런 데서 바로 전환되지 않고 약간 더 오버나 언더슈팅한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점 감안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엔화 매수 보초병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